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항상 맨날 나오는 내용이 야, 내가 함수식을 보고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보고 함수식 구하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최대시소, 고등수학에서 내가 어떤 특정 함수를 배운다 그러면은 식 보고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보고 식 구하기, 그리고 최대시소 구하기. 이 두 가지를 늘 한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울 때도 똑같아요. 식 보고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보고 식 구하고, 최대시소 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문제들이 전부 껴들면은 뭐 위치관계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거 등등등을 이제 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라고 그러면은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네,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모양은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부터 먼저 배우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거 x라는 이 지수에 따라서 a의 거듭제곱의 결과인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하나씩 대응시키면 저것도 함수 관계를 만족하는 이제 등식이 되고요. 저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y는 ax 제곱에서 이제 a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수가 어떤 놈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y에는 ax 제곱에서 이미 우리는 지수 자리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꽂아 놓을 수 있다라고 우리 1단원에서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의 값에는 반드시 제한 조건이 있어요. 일단 음수 안 되고요. 그리고 얼마가 돼도 안 될까요? a가 이것이면은 x가 어떤 실수가 될 때에도 항상 같은 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a가 이것이면 x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y 값은 늘 같은 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0 빼고 0 빼고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이 아닌, 자, 로그에서 밑에 이런 거 못 썼잖아요. a 자리에 올 수 없는 수. 그렇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그러니까 a가 1이면은 1의 x제곱, x가 얼마 되는지 항상 얼마 나와요? 네, 1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자, 1의 x제곱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위치 1이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지수함수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상수함수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위치 1인 경우는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단원에서 로그함수라는 거 배울 텐데,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로그함수라는 거는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x제곱에서 얼마 나올 거야? 라고 할 텐데, 우리가 거꾸로, 자, 이 x제곱에서 5가 될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면 x는 로그 이제 2의 5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역함수의 역할이라는 거는 내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예측하는 이제 개념을 역함수로 표현을 한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내가 y를 정해줄 테니까 x가 뭐였는지 구해봐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x는 a가 y가 되기 위한 지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x에 y, y에 x를 대입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로그함수의 역함수로, 로그함수의 이제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로그함수를 이제 규정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다음 단원 얘기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아무튼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제 y는 ax 제곱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40쪽에서 좀 이제 y는 2의 x제곱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a 자리 2를 때려 박아놓고 거기 표를 보시면 0, 1, 2, 3 이런 거 할 때마다, 자, 여기 0, 1, 2, 3 이런 거 대입할 때마다 y 값이 x가 이제, 자, 이렇게 이제 표로 먼저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알고전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유도를 해보면 2, 4, 8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고, x의 값에 음의 정수 같은 걸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어보다 보면은 2분의 1, 4분의 1 이런 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y 값들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 0, 1, 2, 3, 4, 5, 6, 7, 8, 9, 10 등등으로 변하다 보면은 2의 거듭제곱으로 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다항함수보다는 x 값이 이렇게 일씩 커질 때마다 y 값이 굉장히 더 빠르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x 값이 커질 때마다 y도 커지게 되니까 그래프 모양이 점점 0,1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x의 값에 음의 정수를 넣어가면서, 즉 음수를 넣어가면서 2의 거듭제곱을 산출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리 한번 2의 세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세제곱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얘네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죠? 곱하면 1이 되는 관계니까 역수 관계인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8이면은 여기가 8분의 1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의 값이 x의 값에 이제 음수를 집어넣으면서 그 절대값을 계속해서 키우게 되면은 몇 분의 1꼴로 항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몇에 해당하는 이 수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모는 점점 커지고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x의 값에 굉장히 작아지는 음수를 계속해서 넣게 되면은 몇 분의 1꼴이고 그 몇에 해당하는 분모가 굉장히 커질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수가 계속해서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도 y는 x분의 1을 해놓고 x까지 점점 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5분의 1 이런 식으로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0은 되진 않던데 점점 분모가 커질수록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점점 작아져서 여기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흐르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 y값이 0이 되는 일이 벌어졌었던 건가요? 자, 이 식에서 y가 0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여기는 x분의 1로 규정되는 y 값이 계속해서 이제 작아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0이 되지는 않아. 계속해서 이제 0에 가까워지는 양수로 우리가 이제 점점 x값을 키울수록 y값이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뭐가 생겼냐면 점근선이 생겼어요. y가 0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 그래프에서는 자,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생겼던 거 기억이 날까요? 자, 저거 말이 좀 기억이 나면은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저런 식으로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했고 여기 있는 그 지수함수에서도 자, 이렇게 내가 x의 값에 음의 정수 같은 것들을 넣어가면서 y 값의 변화를 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음수가 작아지면 절대값이 커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몇 분의 1꼴로 결정되는 수가 이제 나올 텐데 그 몇에 해당하는 분모가 점점 커질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024분의 1 등등으로 나오다 보면은 계속해서 y값 자체는 계속해서 작아지는데 0이 될 수 있나요? 자, 내가 이렇게 2에 뭐 이제 음수가 들어가서 몇 제곱분의 1꼴로 y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 네모 자리에 알맞은 수를 넣을 때마다 이제 어떤 수를 넣을 때마다 분모가 점점 커질 수는 커졌지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모가 점점 더 커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정해지는 시기값이 0이 될 수가 있냐고. 자, 여기처럼 0 되는 경우가 가능할까요? 내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x에다가 이게 작아지는 음수를 넣었을 때 몇 분의 1꼴로 정해지는 식에서 이제 요 시기값이 0이 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자, 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도 x에다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양수들 싹 다 끌어와가지고 점점 한없이 커지는 수를 대입하면 생각해봐. 0이 되진 않지만 점점 작아지긴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x의 값에 계속해서 작아지는 음수를 투입할수록 몇 분의 1꼴에서 이 몇에 해당하는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0이 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작아지는 수가 등장하면서 그래프 그리게 되면 얘네들도 그럼 뭐가 생기냐면요. 자, 얘가 y가 0이 될 수는 없고 y가 무조건 0보다는 크게 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냐면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함수랑 이제 그래서 구조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유리함수 마냥 지수함수에서도 뭐가 있냐? 점근선이라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같이 저런 식으로 만약에 이같이 이렇게 1보다 큰 양수를 위치로 하는 거듭제곱에 대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저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2분의 1의 x제곱이야. 이런 거야.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하면은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자, 모양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랑 한번 비교해봐요, 식을. 어때요? 뭐만 부호가 바뀌었죠? y하고 x 중에서 x만 부호 바뀐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x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그래프의 이제 이동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y축 대칭 이동이라고 배웠습니다.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좀 이야기 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도형이 평행 대칭 이동 개념에서 이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y는 2x 제곱과 비교했을 때 얘네는 정확하게 이제 y는 2의 x 제곱과 서로 이제 y축 대칭 이동 관계가 되면서 그래프가 0,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x 값에 이제 작아지는 음수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오히려 커지는 거고요. x 값에 점점 커지는 양의 실수를 대입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y 값은 작아지는데 점점 이렇게 x축에 가까워지는 모양의 그래프로 이제 아까처럼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2 같은 수나 2분의 1 같은 수들을 밑으로 했을 때 1보다 커지는 수냐 1보다 작아지는 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의 모양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그래프 모양을 나눠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내용 정리하면은 이래요. 자,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서 첫 번째 a가 1보다 큰 양수야. 1보다 큰 수야. 그러면은 일단 그래프의 모양은 0,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y축 왼쪽 부분에서는 x축에 점점 한없이 가까워지는 곡선의 그래프가 이제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가 자, 이런 식으로 2분의 1 같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은 자, 이렇게 2분의 1의 거듭제곱에 지수를 뻥튀기 할수록 함수값이 오히려 작아지고 여기다가 음의 실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2의 역수제곱, 2의 거듭제곱 개념으로 이제 식이 바뀌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즉 여기서 이제 지수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자, 이렇게 0,1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요거랑 정확하게 이제 반대로 뒤집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그려지는 구분은 이제 밑이 1보다 큰 수냐 작은 수냐에 따라서 저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이제 그려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의역, 이제 치역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이제 고통 수학에서는 이제 유리함수 이후부터는 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 보면서 정역 지역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에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이 세상의 모든 실수입니다. 자, 그리고 치역은 양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이제 저 모양에서는 0보다 큰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따가 얘기하세요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저 모양에서는 그러면 정근선이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또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두 가지 모양 모두 다 정근선이 존재하고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마냥 그래서 저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0,1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정역지역 정근선에 대한 이제 존재가 있더라. 정근선, 정역치를 저렇게 구분하고 정근선이 있다더라. 라는 것까지 이제 좀 기본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41쪽에 있는 이제 문제들 좀 봐주시면 되고요. 41쪽에 있는 예제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랑 똑같은데 자, y는 3의 x제곱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몇의 x제곱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x가 0이기만 하면 사실 밑이 뭐가 된지 간에 y는 항상 1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0이 되게 해주는 x값을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그래프 기본적으로 이제 지나는 한 점을 딱 잡아가지고요. 자, x가 0이면 y가 1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밑이 1보다 크면은 네, x값을 늘릴 때마다 y값도 점점 늘어갈 거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오른쪽 위로 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이제 위치 1보다 큰 거듭 제곱에 대한 그래프 기본적인 모양 그려지는 거고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예제 1번에서는 자, 그래프 4개 다 그려봐 라고 시키고 있는 거야. 자, 3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거 위치 3분의 1인 거랑 똑같죠? 자, 이렇게 고쳐도 식 마찬가지인 거 맞죠? 네, 실제로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해당하는 그래프랑도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보고 이거 그리려면은 어떻게 그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했으니까 무슨 축 됐지?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했으니까 y축 대칭. 그래서 y축 대칭을 한 모양으로 그리면 돼요. 좌우 뒤집으면 돼요. y축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0,1 지나는데 자, 이렇게 좌우 뒤집어서 이제 x, y축 표시해가지고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그리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3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3의 x제곱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얘는 누구의 부호를 바꿔서 식을 쓴 거냐 마찬가지냐면 자, 이렇게 y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y는 3의 x제곱이라고 식 만들어 놓고 그거를 y에 대해서 고치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여기는 y는 3의 x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서 y의 부호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x축 대칭 이동을 하는 거죠.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그래프는 x축 대칭 이동된 식인 거 맞죠?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뒤집어서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점근선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적당히 x, y축 그리고 저거 뒤집어서 그대로 내리면은 자, 여기서 이제 y축이랑 만나는 점 얼마라고 써야 돼요? 여기 y절편? 자, 0,1 그대로 뒤집어서 내렸으니까 여기 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써서 이제 그래프가 y축에 만나는 점 정도는 하나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까지 이제 이용해서 자, 지수가 이제 x가 아닌 이런 모양의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x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된 거 맞죠? 그러면은 이제 y는 3x의 제곱과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되려면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하면 3의 x제곱이 3의 x 플러스 1로 바뀌어요?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요? 네, 그렇죠. 우리 평행 이동할 때 부호 반대로 바꿔서 식을 고치는 거잖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게 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1이 지수고 그거 가지고 3의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3의 0제곱 돼서 0이겠죠. 1이겠죠, 얘가. 자, 그러니까 원래는 자, 그래프에서 보면은 0,1을 지났는데 그 0,1이라는 점이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이 되는 거라서 자, 저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제 원래 그래프랑 비교해 보시면은 요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긴 게 이제 3번 그래프라고도 인식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에 저렇게 변화가 생겼으니까 지수가 0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이 여기는 0이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자연스럽게 한 칸 왼쪽으로 옮겨지는 거다라는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4번 그래프까지 좀 그리게 되면 4번 그래프는 사실 요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 살짝 지우고 요거 보면서 그려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왜 4번 그래프는 여기랑 비교하냐면 3의 x제곱에 음해부호 붙은 상태에서 자, 지금 여기 변했죠? 여기 2가 더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는 마이너스 3x제곱과 비교해보면은 자, x 대신 x 빼기 3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이 여기는 0인데 여기는 3이니까 이제 x 값이 3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x가 3만큼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개념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식을 만든 거였으니까 이제 x 대신 x 빼기 3이 들어갔으면은 x축은 3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이렇게 y 값이 2가 더 커졌으니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0,-1이라는 점이 어디로 옮겨갔냐? 0,-1이 자, x축으로 3만큼, y축 이만큼 평행이동 된 거니까 여기다 3대표해서 계산해 보셔도 똑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 0,-1이라는 점이 여기서는 3,1로 변하는 거죠. 자, 여기다 3대입해서 보시면 2 더하기 -1이니까 이제 1 나오는 게 맞아요. 실제 계산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3,1이라는 점을 이걸로 옮겨가면서 그리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점근선의 존재예요. 자,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여기 3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대칭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좌우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만 그렸기 때문에 지금 y는 여기 나는 점근선이 계속해서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요. 자,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자, 이렇게 오른쪽을 3칸 당겨준 다음에 위로 2칸 올려서 이제 그려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되면 3,1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쯤에 대충 3,1이라고 치고요. 자, 그래프 이렇게 그릴 텐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기는 이런 그래프를 정확하게 위로 2칸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점근선의 위치가 요만큼 있었는데 이것도 위로 2칸 올라가야지 말이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y는 이라는 점근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근선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나타내셔야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도 그렇고 노구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점근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마냥 그릴 때 유리함수 그래프 완벽하게 제대로 그리려면은 이제 xy축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점근선의 위치까지 같이 표현해서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여기서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유제 1-1번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면 되는데 네, 아마 여기서 유제 1-1번 하실 때 여기 1번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2의 3-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이제 2의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썼을 때 자, 이게 대칭 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x 대신 x 빼기 3을 이제 대입을 해서 얘네들을 풀어준 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순서로 이제 변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그런 거 감춰놓은 거니까 이런 거 보면서 그래프 한번 직접 그려보시고요. 이제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3번 같은 거 하실 때에는 이런 거 그냥 보고 그래프를 처음에는 못 그려요. 요거는 자, 지금 이제 이런 거를 내가 계산을 더 풀어주면 이런 모양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요거 보였죠? 요걸로 할까요? 그러니까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문제에서 헷갈리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쓴다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꿔버려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식이나 뭐 다른가요? 그쵸? 뭐 달라 보이지 않죠? 그러면 한번 요것도 한번 바꿔볼래요? 이게 아까 여기는 없는데 3에 5-x, 5-x제곱 너무 과한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3의 제곱을 3의 x제곱으로 나누고 있는 거니까 내가 3의 x제곱분의 9 이렇게 쓴 다음에 요거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저렇게 고쳐놓은 모양을 여기서 써주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냐? 2의 제곱을 2의 x제곱으로 나누고 있는 거니까 자, 2의 2-x제곱으로 놓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자, 요 모양을 여기 2의 -x제곱인데 플러스 2가 더해져 있네. 그럼 이 얘기는 자, 요 식을 이렇게 바꿔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식을 만들어서 요걸 간단히 정리한 게 요거구나 라고 알아보고 요 그래프 그려보면 사실 요 그래프 그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1-1번 선생님도 바로 여기다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쨌든 식 보고 그래프 그리는 거가 이제 기본 동작이니까 제곱이 비교했을 때 자, 이런 식이 성립하면은 x, y 중에 누가 클까요? 이게 성립하면 누가 더 크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거꾸로 어떤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삼같이 밑이 평범한 1보다 큰 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 더 큰 거야.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구조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밑이 1보다 큰 양수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정방향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자,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제 3분의 1 3분의 1의 x1제곱 3분의 1의 x2제곱 이런 거 해봅시다. 자, 이렇게 x1, x2 거리는 게 좀 불편하다면 3분의 1의 제곱과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비교하면 돼요. 자, 이번엔 누가 클까요? 2가 붙은 쪽이 커요? 3이 붙은 쪽이 커요? 누가 더 커야 돼? 3분의 1 제곱과 세제곱 비교하면 이번 지수가 짧은 쪽이 클까? 큰 쪽이 클까? 네, 이렇게 커야 되겠죠? 이거 3의 거듭제곱으로 치면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수가 여기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근데 3분의 1의 거듭제곱 세상에서는 여기 지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의 거듭제곱 세상에서는 지수가 작은 쪽이 큰 거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이 1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수가 작은 쪽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그래프의 세상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y는 3분의 1의 x제곱, 1보다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x1과 x2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지수가 커지면 함수값이 작아지는 게 시각적으로도 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지수가 커졌을 때 함수값이 점점 커지냐 작아지냐라는 거를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모르더라도 이제 예제 3번의 1번 같은 데서는 자, 27의 4제곱분이야. 그럼 3의 세제곱의 4제곱분이니까 3의 4분의 3제곱. 자, 여기서 이제 81의 5제곱분이야. 3의 4제곱의 5제곱분이니까 3의 5분의 4제곱. 자, 그러면은 지수끼리만 비교해보면은 4분의 3보다는 5분의 4가 더 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걔네들이 지수가 되면 3의 거듭제곱 세상에선 지수가 큰 이제 81이 붙은 쪽이 81의 5제곱분이 더 큰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은 이제 2분의 1의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또 다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지금 4분의 1의 3분의 2제곱인데, 자, 요거 2분의 1로 고쳐주시면 2분의 1의 제곱의 3분의 2제곱이니까 3분의 4제곱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분의 1의 2분의 1제곱, 2분의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2분의 3제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4분의 3과 3분의 4와 2분의 3 비교해보면 이 순서대로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수가 되는 2분의 1의 거듭제곱의 세상에서는 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해야지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상 맞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비교할 수도 있다 라는 게 사실상 쪽에서 나오는 문제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긴 유제 3-1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치리수 구하는 거는 이제 딱 오늘 살짝 쪽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함수의 치리수라는 거는 이제 뭐가 늘 이제 따라붙게 돼 있냐면 정의역이 제한된 상태에서 치리수를 구하는 일이 이제부터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이제
그냥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해봐. 뭐 이러면 자 우리 이제 이차함수에서는 야 이 식의 최대값 구해봐 또는 최소값 구해봐 이렇게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배웠던 거는 자 x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시켜주고 자 이 범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같이 구해봐. 뭐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의역이니까 자 이렇게 정의역을 주고 이 정의역에 맞는 부분만 그래프 전체에서 추출해가지고 그래프 일부분 중에 함수값이 제일 높은데 낮은 데를 시각적으로 확인해서 우리는 최대치수를 구했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눈만 뻑뻑거리는 학생 있죠. 자 그래서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축이고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니까 이제 축이 양옆에 있을 텐데 자 마이너스 1일 때가 좀 더 가까우니까 이 차원에서는 축에서 멀리 있는 점이 더 위로 올라가 있거나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더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 최소값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 최대가 나오려면 최소가 나오려면 얼마나 되는지 구분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구분하는 것부터.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인 거고요. 1일 때가 최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값을 구하는 거냐 여기가 1, 마일 이런 거 대입해서 구했던 거. 그러니까 계산은 나중이에요. 나중.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이 최대 최소가 나오려면 x값이 얼마야 됩니다. 이거 신경 안 쓰시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틀리고 이제 정의역이 변수가 되는 그런 심화 문제들도 있는데 정의역이 변수가 되는 문제들 다루기 힘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풀면서 계속해서 이제 뭘 의식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그래프 그리게 되면 정의역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x가 얼마일 때 최대 최소가 나오는 것인가 그거를 이제 궁금해 해야 한다고. 그럼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그리겠지. 모양이 이렇잖아. xy식 이제부터 안 그릴게요. 자 그러면 x좌표가 1인 점 한 이쯤에 있다 치고 x좌표 2인 점 여기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내가 이 정의역에 맞게 그래프의 일부분을 그려봐 라고 하면은 뭐 여기 있는 이쪽 부분만 이제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색칠된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 최소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최대가 되려면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데 고점 2일 때 제일 낮을 때가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 x가 2일 때 최대. 실제로 값을 계산하는 거는 x에 1 대입해서 2 대입해서 자 여기서 이제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3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은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등등만 정확하게 모양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밑이 크기가 1보다 큰 수인지 1보다 작은 수인지 그리고 혹시나 나오는 얘기인데 1보다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으면 자 이거 지금 3의 x제곱 x-1제곱에다 음역과 부호까지 붙인 거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x축으로 대칭이동 한 번 한 다음에 평행이동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유제 1-1에서 그래프 그리는 게 괜히 폼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자 여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2일 때까지야 라고 이렇게 주어주고 자 최대 최소 구해봐 이렇게 시키면 내가 여기서 이제 3의 x제곱의 그래프에 마이너스 붙은 거 보니까 대칭 이동을 한번 했겠군. 이렇게 이제 이런 그래프가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맞죠? 적당히 이제 평행 이동했을 거니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고 위치만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xy축 그리지 말고 딱 이 정도만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에서는 딱 이 정도만 그래프 그려놓고 x좌표가 몇부터 시작하지? 3이니까 여기쯤? 그러면서 이까지 그려지는 거니까 한 이쯤에서 끝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한 번은 그려보고 자 x가 얼마일 때 최대 최소야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 2일 때 최소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예제 문제들은 그런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 정도만 들어도 이제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그래도 조금 약간 처음에 뭐지? 싶은 것들은 이런 거예요. 거의 예제 4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x제곱이 이런 식으로 두 군데 나눠져 있어요. 세상의 마상에. 이렇게 돼버렸어? 어이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4의 거듭제곱하고 3의 거듭제곱이 곱해져 버렸네?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자, 당황하지 말고, 자, 이거 지수를 x로 통일하면 돼요. 자, 위치를 건들 수는 없어요. 어차피 위치 4인 것과 3인 거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의, 지수의 모양을 x제곱으로 고치면 돼. 자,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무엇의 x제곱이야? 여기다 뭐라고 쓸 것 같아? 4의 마이너스 x제곱 고치면은 요거 아닐까요? 거기에 3의 x제곱 곱하는 거죠? 그럼 지수 법칙을 생각해야죠. 자, 내가 이것도 x제곱하고 이것도 x제곱한 거를 곱하잖아. 그러니까 무엇의 x제곱이라고 해야지, 맞아? 아이 진짜 여기서 거기 파고는 손희림씨 요거 좀 보쇼. 요 무엇의 제곱이라 할 것이요. 그래. 그러면 이런 건 어때? 무엇을 5제곱이라고 할 건가? 네. 여기는 4분의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밑이 하나로 줄어들었잖아. 밑이 2개인 거니까 혹시 이런 건 되게 복잡한 거보다 이게 처음에 이런 생각해요. 비주얼이 안 맞으니까 처음에 완전 복잡한 거야. 난 못 풀겠어.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페이크. 다 지수를 x로 통일하면은 다 풀어요. 다 풀어. 또 개념 설명하니까 또 텐션 올라오네. 자, 그래서 이제 위치 1보다 작은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삐우 꺼져야 돼. 오른쪽 아래로. 위치 1보다 작으니까 x가 커지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그래프 점이요? 확인.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자,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x가 얼마일 때 최대, 얼마일 때 최소죠? 이렇게 대답을 먼저 하시고 그때 x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만 추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모양들 더 복잡해지면 거기 있는 그 유제 4-1의 3번처럼 모양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4-1의 3번 같이 뭐 이딴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요거 한번 보실래요? 15에 x 플러스 2제곱 15에다가 x제곱 했다고 할까? 아니다,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해보자. 이제 15에 x 플러스 2제곱 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해보죠? x 플러스 2제곱 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5 곱하기 15의 x제곱 이런 거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3과 5에 곱의 x제곱이 있으니까 치수 법칙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모양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없다. 맞죠?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이거를 일로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지수를 뭘로 통일한다고? x 그러니까 3은 x제곱은 지수가 x니까 냅두고 이것만 고치면은 이렇게. 그럼 여기서 x제곱인 것끼리만 모아서 이렇게. 그럼 선생님 5가 곱해져 있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린 거는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자, 심지어 이것도 밑이 통일돼요. 밑 통일할 수 있어요. 5하고 15. 우리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안 해본 거 아니잖아. 자, 우리가 이런 거 전담면에서 해봤을걸? 이런 거 밑이 10으로 통일하기 어떻게 했지? 자, 2를 10으로 고치면서 여기 있는 이 지수에다가 뭘 썼었냐? 이런 거. 그러면은 자, 밑을 맞춰주는 거 맞죠?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전단원까지 이런 거 한 거예요. 전단원과 이런 거 있다고. 밑을 강제로 하나로 통일해주기. 그럼 밑이 실수로 녹으로 변하면 되지. 지수가 녹으로. 자, 그러니까 이것도 심지어는 이거 이렇게 표현된 거 어떻게 하냐면 뭐 문제에서 이렇게 써줄 때는 별로 없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른 문제는 이따가 이제 그림 보면서 이야기해 줄게 있으면 있었던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이제 얘를 15로 바꾸는 거야. 15가 5가 되려면 로그 15에 몇 제곱하면 돼요? 여기 뭐가 오면은 15의 거듭제곱이 5로 변해요. 로그 15에 그쵸?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x에다가 이렇게 로그 15의 5제곱을 더한 거야, 지수를.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은 어쨌든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모르는 실수에 k를 더했다고 생각해도 돼. 어쨌든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는 데는 지장이 있어 없어? 없죠. 모양이 저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에는 전혀 이 실수로 표현, 이 로그로 표현된 실수에는 전혀 그래프의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밑이 중요해요. 밑이 1보다 큰 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요. 자, 그러니까 4-1번하고 3-1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4-2, 3-1 지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말기 못 알아듣거나 이제 유제